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가르치는 아이가 슬슬 사형식 문장 수동태 쪽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에 아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긴 할 텐데 이걸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 내는 것도 좀 껄끄럽거든요. 왜냐면은 그거 한두 문제 내겠다고 이걸 가르치기가 되게 짜증나요, 솔직히. 왜냐면은 안 되는 문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make나 buy나 cook 같은 걸로 문장을 사형식 수동태를 만들면은 그럼 이상하게 나와요, 문장이.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요거는 설명을 따로 딴 사람들이 해주진 않는데 요런 부분이랑 겹쳐 있어요. 오형식 수동태랑 해석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최근 알라딘이죠. 거기 누가 나왔지? 알라딘 그 뭐 스피치리스였나? 그거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윌 스미스가 지니로 나오는데 그 알라딘이 지니한테 이 얘기를 해요. Make me a prince.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 얘기예요. 사형식으로 보면은 사형식으로 make me a prince를 해석을 할 때랑 오형식으로 볼 때 make me a prince를 해석을 할 때랑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형식으로 하면은 나에게 왕자 한 명을 만들어서 줘라는 말이고 오형식으로 보면은 나를 한 명의 왕자로 만들어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게 씬이 나올 텐데 나오려나? Make me a prince. 안 나오네. 알라딘. 그러면은 이미지로 검색을 할게요. Make me a prince. 안 나오네. 이거 알라딘이라고 치면 나오나? L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알라딘이 이 씬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이미지로 보면은 최근 거에는 나오는데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 보면은 여기 뒤에 좀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보일 텐데 지니가 알라딘이랑 대화를 할 때 그레이 에리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make me a prince라는 말이 너한테 왕을 한 명 만들어 달라는 건지 너를 만들어 달라는 건지 그걸 정확히 네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왕자가 한 명이 땅 펑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수동태로 가면은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They offered me a job이라는 예문을 만들어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예문인데 IODO라고 하죠. indirect object와 direct object가 있는데 그래서 간목 증목이겠죠. 이렇게 있는데 간목은 간접 목적어, 받는 사람이고 직목은 직접 목적어, 물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진짜로 처음에 문법이란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정을 한 사람들이 개차반으로 받아온 거예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니까 지금 그 유구한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간목이 실제로 뭔지 직목이 실제로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서만 쓸 거면 그냥 사람 목적어라고 하고 받는 거면은 사물 목적어라고 해야지. 이 양반들아. 그렇게 안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애초에. 아무도. 그냥 전화번호 만들듯이 기록하려고 만든 거를 문법 체크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게 평소 시제라고 해요, 저는. 저는 이거 현재 시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현재 시제라고 하면은 100%, 1000% 아이들이 배우면서 현재 진행 시제랑 착각해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평소 시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아니라 present가 현재라고 그걸 그대로 갖다 차용을 하면은 한국에서 아이들이 그만큼 피해를 볼 건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목적어랑 사물 목적어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배우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진짜. 아우. 받는 사람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 목적으로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맞아떨어진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일단 이렇게 배우는 게 맞아요. 일반 문들은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바꿔주든지 해야지. 자, they offered me a job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간목 증목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위치 변동이 두 개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좀 이쪽에다 넣어서 풀면은 두 가지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얘를 두 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I was offered a job by them 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구성이 나오는데 they가 절로 가고요. 얘는 offer은 이대로 가고요. 비동사는 뭐 수동태 그냥 필수 요소니까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거고 지금쯤이면 이미 다 해놨으니까 아이들은 미니까 I가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잡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건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니까 얘를 색깔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인 컬러를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갈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긴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 다르죠. a job이 되겠죠. a job was offered to me by the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약간 다르게. 이 줄을 지금 그설 게 아니라 정확히 딱 맞춰놓고 그서야겠다. 한 칸이 더 내려가야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데이는 그대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가 생기죠. 그죠? 전치사가 좀 개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job이라는 게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ay는 그대로 마지막으로 가고 그 다음에 offered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히 변동 없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어 자리에 뭐가 가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문장을 동사가 make나 buy나 cook 같은 경우에 이거는 왜 안 되냐면은 사람 목적어가 들어갈 때 뭐뭐 되어졌다가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내가 팔렸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내가 요리되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단 고쳐서 말해 볼게요. 이거를 고쳐서 말하면은 both로 가겠습니다. by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by로 잡을 건데 사형식으로 일단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They bought me my father. bought me a car이라고 할까요? 아니야, toy로 하자. 자, my father bought me a toy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뭘 옮길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똑같이 갈 건데 얘네 지금 갖다 카피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니? 안 되네요. 왜 이게 나왔지? 참. 다시 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돈도 안 내고 쓰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자, 미부터 갈까요? 그러면은 I was bought 이렇게 된다고요. 이 문장 자체로만 봤을 때 나는 사졌다라는 말이니까 나는 팔렸다라는 말로서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가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가면은 I was bought a toy by my father. 이게 말이 이상해요. 이게 해석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수동태, 사형식 수동태를 문제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든 가르치고 별로 문제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첫 번째로는 잘 쓸 일도 없고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 평가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별로 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안 나오지도 않아요. 왜? 하긴 해야 되니까. My father bought me a toy.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은 프린트물에서 이걸 다 해주고 이거에 대한 예문을 몇 개를 내주고 이제 한 10개를 보여준다거나 한 6개, 7개 뭐 이 정도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My father bought me a toy. 이렇게 되면 I was bought a toy by my father.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뭔가 이상해. 영어가 완전 무결한 건 아니라서 거의 뭐 조립식 문장이라서 거의 다 되게 좀 무결하게 딱딱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해석상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듣고 나서 이상한 걸 파악해서 어, 이거 이상한데 안 되겠다라고 파악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학생들은 그 감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감을 가지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얘네는 그냥 감으로 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걸 가르치기가 힘든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하이프네이티드 즉 이런 거 글쎄요 뭐라고 할까 the kind looking person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kind looking이면은 친절해 보이는 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이픈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해서 형용사를 맘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정말 쓰기 좋고 정말 좋은데 왜 안 나오냐면은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웬만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뭘 했을 때 그건 아니야 틀렸어라고 평가하기가 힘드니까 잘 안 나와요 이런 건 시험에. 되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거 쓰기 정말 좋은데 저는 가르쳐요. 시험이랑 상관없이 이런 거 쓰기 정말 좋습니다. My father 그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boat 얘도 그냥 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me me는 I가 됐네요. 그죠? 사람 목적어가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a toy 이렇게 해서 toy는 여기 어딘가에 떨궈져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채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아까 말했듯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배우는 입장에서. I was bought 이라고 하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팔렸다고. A toy.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안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왜냐면 형태가 똑같은데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런 문장이 있어요. 얘가 그래요. 진짜. 그래서 주어가 아니라 동사를 make나 buy, cook 이런 식으로 좀 못 쓰는 게 있어요. 몇 개가.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 세 개고. 그렇게 해서 my father bought me a toy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로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아하.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자. A toy was bought. 사줬다. 이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전치사 하나 섞는 게 a toy was bought to me. 나에게 사서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To me by my father. 이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이한테 수업에서 가르치기 전에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이미 미리미리 이제 그림 파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또 이거를 다시 숙제로 만들어 줄 때 어떻게 할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배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또 잊어먹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한 시간 만에 끝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숙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빨간색으로 만들어야겠죠.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A toy was bought to me by my father. 편안해요, 그냥 마음이. 근데 얘는 보면은 심란해요, 되게. I was bought a toy.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누군가가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알겠다. 그래. 네가 사형식을 수동태로 쓰고 싶었던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써.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되는 애들은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냥 이상하게 들려서.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상하게 들린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럼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그냥 이것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make나 buy나 cook이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들려. 라고밖에 말해줄 방법이 없어서. 네. 요런 애들, 그냥 대표적인 애들 가르쳐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걸 가지고 좀 수업을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만드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그거에 대한 거를 그림 파일로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다른 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얘네들 전부 다 그림 파일로 하나 따놔야겠다. 이게 지금 벡터라서 얘네가 나중에 지들 맘대로 막 깨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정하기 힘드니까 일단 만들어 놔야겠네요. 여기다가.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갈무리 해뒀고 이걸 나중에 숙제로 어떻게 갈아줄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오늘 길어졌는데 사형식 수동태 때문에 그래요. 얘가 좀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부분이고 직관적이고 아이 지금 실력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다 쉬워요. 솔직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아이 이따가 수업할 거 준비를, 이따가도 아니네요. 이제 한 10분 있다가 이제 초대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